안녕하세요. 장동원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4월 18일 목요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634.70포인트 1.95% 상승 마감했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와 환율이 진정이 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저가 순매수 유입이 되면서 상승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은 5,810억 순매수, 기관은 686억을 순매수하였습니다. 코스닥 또한 855.65포인트 2.72%로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저가 반발 매수에 의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 2,560억 순매수, 기관이 583억 순매수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이 재보복을 연기하며 또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완화됐고 한국은행 총재가 또 외환시장 안정화를 재차 강조하면서 환율 급등세가 진정이 됐습니다. 또 밤사이 미국 국채금리도 반락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또 낙폭 과다에 따른 이 반발 매수세가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유입세가 들어오면서 양시장 상승한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72.90원 1%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국제 유가가 하락을 하고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최근 가파르게 환율 상승에 따른 순고르기 보이면서 오늘은 이제 원달러 환율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테마 시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마 시황은 뭐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다 주가가 급등을 해서 전반적으로 다 올라오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HBM 경쟁이 심화 수혜 기대감이 일어나면서 이 PSK 홀딩스, STI, DI, 삼성전자 등 HBM 관련주 그리고 DB 하이텍, 샘CNS, 메가터치, QRT, 에이징랜드, YIK는 이제 상한가 들어갔죠. TFE 등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PSK 홀딩스, STI, DI, 삼성전자는 이제 HBM 고대폭 관련 종목이고요. 또한 이제 그 추가적으로 이제 뉴로모픽 반도체가 인텔이 세계 최대 규모의 뉴로모픽 시스템을 공개한다는 소식에 에이징랜드, 네페스아크, 엔시엔도 이제 반등에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HBM 경쟁 심화 수혜 기대감이 소식이 나오면서 미국에서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HBM을 포함한 첨단 패키징 설비 투자를 발표를 했었고 SK하이닉스는 TSMC 주최 행사에서 HBM3E를 소개를 해 TSMC와 협력을 다졌고요. 또 마이크론이 이제 지난 3월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 장비사들과 또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었습니다. 이에 이제 HBM 경쟁 심화가 이 한국 장비사들에게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특정 공정에서 압도적 기술력을 갖춘 장비사가 HBM 메이커 3사를 고객사로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또 관련 업체로 이제 PSK 홀딩스, 뭐 테크잉, 한미반도체가 있으며 HBM 메이커의 캐파 증설이 곧 실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울러 또 DDR5용 웨이퍼 테스트를 개조한 HBM용 웨이퍼 테스트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런 관련 장비 업체의 수혜도 전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이제 인텔이 이제 세계 최대 규모 뉴로모픽 시스템을 공개를 하면서 뉴로모픽 반도체 관련 종목도 움직임이 있었는데 인텔이 이제 세계 최대 뉴로매픽 시스템 내놓았는데요. 이 코드명이 할라 포인트인데 이 대규모 뉴로모픽 시스템은 최초로 샌디아 국립연구소에서 구축되었고 인텔 로이히 2 프로세스를 활용해서 미래의 뇌 구조를 모방한 AI 연구 지원과 현재 AI의 효율성 및 지속 가능성 관련된 과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텔 랩스의 뉴로모픽 컴퓨팅 랩을 담당하는 마이크 데이비스 디렉터가 오늘날 AI 모델의
컴퓨팅 비용이 지속 불가능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업계에서는 확장이 가능한 근본적으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고, 이러한 이유로 인텔이 딥러닝 효율성과 내와 유사한 새로운 학습 및 최적화 기능을 결합해 한라포인트를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한라포인트가 이제 대규모 뉴럴목표 시스템, 인텔에서 만든 세계 최대 뉴럴목표 시스템 이름이 이제 한라포인트입니다. 철강 주요 종목들이 그 상승을 오늘 했는데요. 미국에서 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3배 인상 추진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포스코홀딩스, 포스코스틸리온, KG스틸, 현대제철, 아이스틸, 대동스틸, 신스틸, 조엘알루미늄, 삼알루미늄 아침에 이제 강한 상승이 났는데 차익 실현이 다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바이든이 현지 시간으로 17일 중국의 불공정한 통상 관행을 지적하면서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관세를 3배로 올릴 것을 고려하라고 이제 미 USTR 무역 대표부에 지시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산 특정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이 평균적 관세가 현재 7.5%인데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공고한 세율이 25%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관세 부과가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라 이루어질 예정인데, 미국 행정부가 다른 나라의 통상 관행이나 정책을 조사해서 무역 장벽이 확인되면 수입품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안보 법률입니다.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들도 오늘 힘이 좋았습니다. 주요 조선업체 실적 호조 전망 소식에 하나오션이 최근 신고가가 달렸고요. HD현대중공업, H현대미포, 조선,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오늘 최근 신고가 나왔고요. 삼성ENC, 현대힘스, 동성화이텍 등 조선 기자재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은 장동 대표 유튜브 라이브 직장인 바닥주 관심주로 말씀드린 종목이었었죠. 올해 주요 국내 조선사들이 작년 대비 양호한 실적을 거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HD 한국조선해양의 경우 재작년에 2022년에 3,556억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다가 작년에 2,823억을 흑자 전환했고, 올해는 9,400억으로 수준으로 영업이익이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또 HD 현대중공업도 1,786억에서 5,000억, 삼성중공업도 2,333억 원에서 4,279억, 올해 이렇게 영업이익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요. 작년 1,965억 원의 이 영업손실을 기록한 하나오션도 올해는 2,000억 원 가량의 흑자를 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HD현대중공업이 어제 내년 3월 수주액이 올해 3월 수주액이 43.62억 달러, 전년동월 대비 65.16% 증가했다고 또 이제 나왔고, HD 현대미포도 올해 3월 수주액이 25.59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180.59% 이렇게 증가했다고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전력 설비 전선 관련 종목들의 오늘 흐름이 좋았습니다. AI 전력 수요량이 급증 전망 소식에 LS 일렉트릭, 대한전선, 제롱전기, 또 KBI 메탈, 대원전선, 제일전기공업은 이제 상한가를 갔고요. 또 세명전기도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내년이죠. 2025년 미국 반도체 공장 전력 소요량 그리고 AI 전력 수요의 50%에 맞먹는 수준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현재 삼성전자와 TSMC, 인텔, 마이크론 등이 미국 현지에 반도체 공장을 증설 중이고, 내년부터 라인 가동을 시작해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생산 능력을 확대할 전망인데요. 내년 미국 반도체 공장의 전력 수요가 2025년 AI 전력 소요량의 50% 규모까지 증가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향후 미국의 반도체 전력 수요가 AI 데이터 센터와 더불어서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이제 2025년 엔비디아가 GPU 출하량이 2배,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전력 소요량도 2배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변압기 전선, 구리 등 이 전력기기 공급 부족이 시간이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전 세계 20개 변압기 업체가 있지만 이 초고압 변압기 생산에 특화된 업체에는 20%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래서 발전소 전력의 송정과 배전에 필요한 이 또는 전선 수요도 동시에 급증하고 있고, 변압기 전선의 핵심 소재가 구리인데 이 구리 수요 증가도 맞물리면서 구리 가격도 지금 2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20년 만에 첫 강세 사이클인 전력기기 시장이 이제 50년 만에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와 함께 반도체, 또 AI 데이터 센터,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등 신규 전력 수요까지 맞물리면서 이 전력기기 시장이 강세 사이클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 소비 관련 종목들의 오늘 또 흐름이 좋았습니다. 중국 노동절 연휴, 이제 5월달에 이제 중국 그 춘추절이 있죠. 5월달 노동절부터 해서 연휴 소비 기대감 소식에 이제 VT, 애경산업, 아모레퍼시픽, 한국화장품, 한국콜마, 모두투어, 하나투어, 롯데관광개발, 코텍, GKL, 토니모리, 글로벌 텍스프리, 호텔신라, 롯데엘, 잉이푸드 등 화장품, 여행, 카지노, 면세점, 국내 상장 중국 기업 등 이런 중국 소비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고요. 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 항공, 저가항공상 관료주들도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호재로 또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 내에서 이제 노동절 연휴죠. 5월 1일부터 5월 1일 날 이제 노동 근로자의 날로 우리나라도 휴장입니다. 이때는 노동절 연휴가 5월 1일부터 5일인데 중국이 항공권과 관광지 예약이 이제 코로나19 사태 이전은 훨씬 웃돌고 있고 소비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중국의 중국 내도 관광업이 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또 반등하고 또 2019년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중국 내 여행 대기업도 이 푸싱 관광그룹의 사장이 이제 노동 연휴 수익 전망에 대해서 낙관적이고, 또 앞으로 2주간의 항공권, 호텔 등 이런 주문상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2차전지 리튬 관련 종목들이 간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삼성 SDI가 전고체 사업을 구체화하고 리튬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간만에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홀딩스, 한농화성, EM플러스, LNF, 포스코 퓨처엠, 삼성 SDI 등 또 동원시스템 등 간만에 이제 2차전지 리튬 종목들의 반등이 조금 있었습니다. 삼성 SDI가 이 아지로다이트 구조 황화물계 이 전고체 전해질과 삼성종합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무응급 구조와 은탄소 나노 복합증 등을 활용해서 전고체 전지 브레이크 스로우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미 소형 전지에서 이제 상용화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 황화물계 이 고체 전해질 중에서도 많은 연구 결과와 양산 노력이 아지로다이트 전해질로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제는 좀 더 구체화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어서 점차 양산이 지금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고체 전지 산업이 이미 R&D 단계를 넘어서 중대형 전지 사업으로 들어왔고, 인터 배터리 이후 샘플 요청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현재 이제 프로토 샘플 20A짜리 소형 셀을 대형화를 하고, 또 양산 프로세스 확정과 소재 조달을 구체화하여서 모터라인 건설을 준비하는 상황인데, 이 OEM들과 팩 그리고 차량 베리피케이션이 진행 중에 있다고 지금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리튬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인데, 탄산 리튬 가격이 킬로그램당 109.52안, 연초가 86.52원인데 비교해서 26% 지금 급등을 했고요. 지난 10일 기준 탄산 리튬 가격도 킬로그램당 110.52원, 약 2870원에서 연중 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해 들어서 탄산 리튬 가격이 112원을 넘어선 건 이날이 처음인데, 지난해 6월 리튬 가격이 302원 이상이었지만 이 전기차 수요 둔화로 양극재 판매량이 줄어들면서 리튬 가격도 하락세를 접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1월에는 또 82원대까지 떨어졌고 이후 소폭 반등해서 102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또 울산시는 삼성 SD양 신형 2차전지 개발에 의한 울산 하이테크 밸리 일반 상당 계획을 승인을 했고요. 약 9개월 만에, 원래 3년 정도 걸리는데 9개월 만에 또 계획 변경 승인을 해주면서 또 이 훈풍이 좀 일어났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새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하면서 로봇 그리고 지능형 로봇 AI 관련 종목들이 일부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제우스, 사믹 THK, 사이맥스, 이렌시스, 에브리봇, 엠노, 솔트룩스 등 일부
로봇, 그리고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AI 관련 종목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이제 현대차 계열사인데요. 현대차 계열사 로봇 제조업체인데 인간을 닮은 새로운 버전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 아틀라스는 높은 압력을 가한 기름을 매개로 동작을 전달하는 기존의 유압 방식이 아닌 전기 구동 방식으로 설계가 됐고, 이 새로운 아틀라스 로봇이 모기업인 현대차의 차세대 자동차 제조 공장에 투입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아틀라스 전기 버전이 더 강하고 더 민첩하게 움직이도록 설계됐고, 인간의 폼팩터 이제 외형과 인간의 외형과 비슷할 수 있지만 인간의 동작 범위에 제약받지 않고 작업을 완료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안덕근 산자부 장관이 이르면 다음 주 체코 방문, 그리고 온전 수주 기대감에 온전 관련 종목들도 반등이 있었습니다. 에너토크, LS 일렉트릭, 위진엔텍, 일진파워, 한신기계, 한국전력 등 원자력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고요. 또 음식료 업종 실적 모멘텀 확대 구간 진입 전망 소식에 음식료 업종도 상승했는데 동원 F&B, 한국 맥널티, 대상, 비피도, CJ 제일제당 등 음식료 업종 테마가 또 상승했고, 제주 맥주는 또 최대 주주 변경,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이 또 마무리되면서 반등이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1분기 섹터 전반 컨셉 부합과 상해 전망 소식에 석유화학, 정유, 태양광, 그리고 타이어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는데 애경케미칼, 하나솔루션, SKC, 효성화학, 금호석유, SK이노베이션, LS 일렉트릭, 금양그린파워, 하나솔루션, 효성TNC, 금호석유, OCI 등 석유화학, 정유, 태양광, 타이어 관련 종목들도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또 앨범 판매 실적 증가와 아티스트 공연 규모 확대 기대감에 엔터 관련주도 상승했는데요. JYP, DOU, 하이브, YG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 등 엔터, 음원, 음반 관련 종목들도 상승했습니다. 또 증시 강세와 5개 증권사 단기 순이익 전분기 대비 흑자 전환 소식에 증권주도 상승했는데요. 키움증권, NH투자증권, 한국금융지주, 하나투자증권 등 증권 관련 종목도 상승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면전 우려가 완화되면서 국제유가 등의 국제유가가 이제 하락하면서 LPG, 도시가스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는데 흥구석유, 국등유화, GSE, 대성에너지 등 LPG, 도시가스 등 테마가 하락을 했고, 또 석유 제품 제조나 도소매 영업하고 있는 한국석유도 약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이제 진에어, 제주항공, TA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과 저가항공수 관련 종목들은 상승을 했습니다. 장동원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끝으로 장동원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 간만에 강한 반등이 나온 시장이었습니다. 저가 매수에 의해서 강한 반등이 나온 시장이었는데 모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